늦가을의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올해 74,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식탁 위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된장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밥은 절반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나가서 갈비 드실래요? 내가 쏠게.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잠시 침묵. 아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먹어라.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파스타집 예약했어. 엄마 좋아하잖아. 싫다. 나는 집이 편하다.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다시 데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이 사드리겠다는 식사를 거절하는 어머니. 그저 외출이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젊은 날은 늘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김치를 담그고 도시락을 싸고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은 늘 가득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서 대충 먹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어. 그 말이 평생 습관이 됐습니다. 그녀에게 식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챙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사주는 밥. 그건 그녀 인생에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난 날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좀 즐겨요. 나가서 좋은 거 드세요. 그날 고깃집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가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엄마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산서를 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밥값을 걱정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 지갑을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였습니다. 외식 제안이 오면 무조건 거절하기 시작한 건 딸은 속상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싫대? 우리가 불편해? 엄마 혹시 우리랑 나가는 거 싫은 거야? 영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집이 좋다. 사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 돈 쓰는 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거절하는 대신 할머니는 늘 집에 계셨습니다. 조용한 집, TV 소리만 흐르는 거실, 밥은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습니다. 자식들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집이 편한가 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우리랑 나가기 싫은 거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 돈 쓰는 게 싫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돈 벌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드리려고 버는 거야. 며칠 뒤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썰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릴 때 기억나? 엄마는 늘 서서 먹었어.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번이라도 앉아서 제대로 드신 적 있어? 영자 할머니는 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둘이 마지막으로 갔던 식당, 비어있는 맞은편 자리,
웃음소리 많은 식당이 이상하게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외출을 거절한 건 행복한 자리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과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먹을게.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앉아 있어. 처음으로 영자 할머니는 식탁에 먼저 앉았습니다. 국을 떠주는 사람이 있었고 고기를 잘라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사 끝나고 바닷가 한번 갈래? 긴 침묵. 그리고 그래 가까운 데면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 되기 싫었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라 우리 뿔이야.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한 사람은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외출을 거절하던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밥값은 빚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바닷가에는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파도는 낮게 부서지고 있었고 하늘은 흐렸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방파제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받기 싫어졌다. 아들과 딸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이 다니던 길이 너무 많더라. 식당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떨렸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면 괜히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딸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손이 차갑다는 걸 딸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 있잖아.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랫동안 할머니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 안에서는 연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뒷좌석에서 손자가 잠들어 있었고 운전석에는 아들이, 조수석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엄마 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칼국수집, 순댓국집, 시장 안분식집. 엄마, 오늘은 여기 어때? 가격표가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금씩 메뉴판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칼국수로 할란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고르는 거 처음 본다. 그 말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서 영자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가 반은 낼게.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니, 나도 연금 나온다. 그 말에는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버텨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음에 집에서 김치 좀 많이 담가줘.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지.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외출을 다녀온 날이면 집안은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오늘 사온 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나갔다 왔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출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만 살아남은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잘한다. 그녀는 사진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거절했는지 이제 알겠다. 왜? 엄마는 평생 주는 자리였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는 자리가 어색하셨던 거네. 아들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엄마는 젖은 옷으로 집에 돌아와 아들의 교복부터 말렸습니다. 자신은 늘 먼저였고 엄마는 늘 나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시간이라는 걸 그는 느꼈습니다. 딸은 엄마의 집을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반찬을 만들고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데이트야.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딸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사람. 그 깨달음이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 가족은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는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질까봐 겁난다.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잡아. 그 한 단어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벚꽃길을 걷던 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딸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번에 갔던 칼국수집 거기 다시 갈까? 아들과 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먼저 외출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며 할머니는 조금 당당해졌습니다.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노인은 집이 편할 거라고, 외출이 귀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상실, 자존심, 미안함,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아들, 딸이 사드리겠다는 식사를 거절하던 한 할머니는 사실 사랑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미안함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서처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밥상이 노년의 식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손자가 학교를 마치고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강우 왔나? 왜 예전에는 우리랑 밥 안 먹으러 갔어? 아이는 돌직구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집이 편했지. 손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나랑 나가는 건 싫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강우랑 나가는 건 좋지. 그럼 왜 안 갔어? 아이는 계산도 체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겁이 났다. 뭐가? 행복해지는 게. 그 말은 아이에겐 어려웠지만 그녀에겐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웃어도 되는 걸까? 사람들은 위로했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하지만 편함은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고생만 하다 갔는데 자기만 외식하고 여행 가고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죄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은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이 미안함이 되는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친정 엄마가 혼자 계시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끔 무섭습니다. 엄마가 집에만 있을까봐.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무섭다고? 네. 사람이 너무 조용해지면 마음도 같이 다칠까봐요. 며느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와주시는 건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를 위한 외출.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 대기실에는 또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였고, 어떤 이는 자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더 약해지겠지. 그때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이세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노인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쳤습니다. 좋겠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외출을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딸과 팔짱을 끼고 걷는 길. 빗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엄마, 예전엔 이런 날 아빠랑 뭐 했어?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막걸리 좋아했지. 둘은 작은 전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흘렀고 따뜻한 전 냄새가 퍼졌습니다. 딸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 생각하면서 한 잔. 영자 할머니는 잔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왜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 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래. 내가 갈비 사줄게.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돈으로? 연금 있다. 그 말엔 자존심이 아니라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갈비가 놓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앉아. 아들이 집게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이 쌈을 싸서 건넸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녀는 웃으며 쌈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이 돌아간 뒤 영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공허함 대신 잔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참 늦게 배웠구나. 사랑을 받는 법을. 평생을 주기만 했기에 받는 법을 몰랐던 사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그 나이에 그녀는 새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노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기대어 보고, 처음으로 받아보고, 처음으로 약해져 보는 시간. 영자 할머니는 이제 외출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유 없이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사랑은 빚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혹시 당신의 어머니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안함, 자존심, 상실,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감춘 말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외출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뒤에는 자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받아도 되는 시간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발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김치를 덮고 마당에 쌓일 눈을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당도 없고 걱정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이 많습니다. 눈 오는 날 남편이 미끄러질까 손을 잡아주던 기억.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든다고 장갑을 잃어버리던 기억.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리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눈 온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내려와.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려가마.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손자는 벌써 눈을 뭉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그 아이의 목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질까봐 겁부터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 딸의 팔짱, 눈길 위에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날 밤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솔직히 말해봐. 뭐를? 우리한테 서운했던 적 없어?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있지.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너희 바쁠 때 전화 안 오면 조금. 그 말은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딸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바쁜 건 바쁜 거니까. 노년의 서운함은 크게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쌓입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하루에 한 번 짧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김치 정리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안부 이상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기다림이 줄어드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허리를 다쳤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약해졌구나. 예전 같으면 이 사실을 숨겼을 겁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좀 넘어졌다. 아들은 놀라 달려왔고 딸도 바로 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참고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참았다. 그 말 속에는 조금의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까지는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 관찰을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엔 아픈 남편을 간호했고 열나는 아이를 밤새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자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자가 귤을 까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이 웃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켜주던 사람이 지켜짐을 받는 자리로 옮겨온 순간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무리하지 마. 딸도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바로 말해.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속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말아마. 말하는 법을 배운 노년. 그건 어쩌면 받는 법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 영자 할머니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얘들아, 응, 엄마. 고맙다. 아들은 웃었습니다. 뭐가? 나를 기다려줘서.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나와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 그녀는 그날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대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시간. 아들, 딸이 식사 사드린다고 해도 절대 외출하지 않던 한 할머니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받는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외출은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라는 것을. 혹시 오늘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다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돌아오니까요.